2004 아테네 올림픽 촌평 8월 13일 개막식으로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 선수들은 4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었고 세계인은 이들이 펼치는 승부의 세계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 그 잔잔한 감동을 되새기며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짚어가며 다음 올림픽을 위해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 느낀 소감을 몇 자 적어봅니다. 1. 난공불락의 양궁.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개인전 올림픽 6연패, 단체전 5연패. 아무리 생각해도 20년, 24년 동안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한국 양궁을 강하게 하는지 올림픽이 끝나고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두터운 선수층,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선배들의 노하우 등등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LP가에서 선전하고 있는 여자 골프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골프 인구가 외국에 비해 많습니까? 과학적 훈련을 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한국의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진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 여성의 기질, 심성, 근성 등에서 해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의 강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파악하면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상의 자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의 시계산업처럼 말입니다. 2. 장하다. 핸드볼. 프랑스와의 준결승전에서부터 그렇게 가슴 졸이게 만들더니 결승전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은 메달 사냥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선수가 부족해 주부 선수까지 끌어들여 어렵게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고 젊고 패기 넘치는 선수는 보이지 않기에 동메달이라도 따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8 서울, 92 바르셀로나 금메달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감독과 선수의 일치 단결된 힘으로 올림픽 2연패에 빛나는 덴마크를 맞아 선전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선수단과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덴마크 선수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96 애틀랜타 올림픽 결승, 2000 시드니 올림픽 준결승, 2004 아테네 올림픽 결승에서 모두 덴마크의 벽을 넘지 못한 아쉬움을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뭉클한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감독의 인터뷰가 저를 머리끝까지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과 체력이 뒤져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핸드볼을 지원해준 덴마크에 밀려서 졌다. 국민이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훨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도전하고 싶다. 이명철 감독에게 고함. 당신의 그 마음 10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올림픽 티켓을 따기 위해서부터 선수 구성이 어려워 애를 많이 먹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결승까지 올라와 은메달을 딴 것만 해도 그동안 고생한 선수들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울분을 토했다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적어도 저에겐 지도자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메달 못지않은 은메달이지만 패인은 먼저 내부에서 찾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 국민이 금메달을 못 땄다고 손가락질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인 선수들에게 그동안 정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면서 은메달도 고마워했고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뒤엔 국민이 있었다고요. 많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신 분도 있고 집에서 지하철에서 술집에서 TV를 지켜보며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월드컵 때 보았던 붉은 물결만 보이고 경기장에서 고사리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꿈나무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한 학생을 위해서도 강단에 오르는 선생님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을 위해 당신은 뛰어야 합니다. 최소한 아쉽지만 성원해 주신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핸드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2008년에는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정도는 하셔야죠.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둘째, 국민이 관심이 없어서 졌다고 하셨나요? 그걸 국민 탓만으로 돌리십니까? 저는 국민학교 때 핸드볼 선수를 하였습니다. 전국대회에도 나가봤지요. 제가 세서 6학년 때였으니까 69년도, 70년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민학교의 전국대회도 많았고 중고의 핸드볼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축구 이외에 마땅한 놀이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구기 종목은 핸드볼이 축구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윗동네와 핸드볼 경기를 하면서 볼은 넣지 않고 골키퍼 얼굴과 배를 때려 패싸움까지 할 정도로 당시에는 동네에서도 자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팀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동안 관계자님들은 무얼 했습니까? 비인기 종목이라 포기하신 겁니까? 그럼 양궁을 한번 보시죠. 지금 양궁이 인기 종목입니까? 선수층이 두텁다고 하는데 그것은 6연패, 5연패하는 과정에서 가장 메달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에 선수들이 모이는 겁니다. 80년, 81년도에 잠시 도로변에 양궁장이 개설되어 지금의 야구 연습장과 같은 개념, 일반인에게 보급되기는 했으나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요. 즉, 양궁도 아직 인기 종목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리 없이 강한 게 한국 영궁이지요. 한번 벤치마킹 하시죠. 그들이 6연패, 5연패 하기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대로라면 국민적 성원이 넘쳤던 축구는 우승을 하여야지요. 왜 못했을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저는 어린이 축구클럽 관계 일로 2002년에서 2003년도 전라도와 경상남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를 다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과 체육 담당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직후였습니다. 각 학교마다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축구클럽을 만들고 지역 단위로 리그전을 여러 재미있는 생활축구로 승화시켜 보자는 건 이었죠. 엘리트 축구의 병폐를 고치고 생활축구를 추구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욕구대로라면 수백 개의 클럽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달에 2만 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축구는 돈 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부모들의 인식을 일부는 해외 유학까지 보내는 극성파도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주부월 5만 원 받고 골프클럽을 만들었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학생들이 핸드볼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차를 몰고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만 한번 둘러보고 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지금 3,0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몇 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300명에서 500명 수준이고 학교 운동장도 축구장 규격이 나오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거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학교는 아담하면서 예쁘고 식당도 마련되어 있고 특히 최근 신설학교는 거의가 실내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 사업을 하면서 애를 먹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동장이 좁아 축구 클럽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축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놀이 공간이 없어진다.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 같은 종목을 생각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초등학교 환경을 생각한다면 축구는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지고 오히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핸드볼이나 배드민턴, 탁구 같은 종목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관계자님과 장기 플랜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 떨어지가만 기다리지 마시고. 셋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도전하고 싶다고요. 그만두시고 전국 초등학교 다니시면서 최소한 체육관이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 핸드볼팀 만들자고 발품 파시고 체육협회에 지원금 요청하시죠. 그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울분을 토하시면서 토양은 만들지 않고 열매와 명예를 축적하여 돈 많이 주는 해외 감독 나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수원의 김호 전 축구감독 보세요. 축구협회에서 그렇게 위원장 맡아달라고 부탁해도 후배에게 물려주고 낙향하여 초등학교 축구클럽 운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옆에 산 교훈이 있는데 도대체 뭘 보고 계십니까? 또 핸드볼 선수 출신 중에 핸드볼 클럽을 만들자고 학교 찾아 다니시는 분 전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축구 선수들 보세요. 구석구석 골짜기까지 축구 클럽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독님, 감독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한 말, 몇 마디 가지고 말꼬리 잡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슴 태우며 열심히 응원했던 모든 분들을 모독하였다는 점 분명 인정하셔야 합니다. 무례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핸드볼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진심으로 양해 바랍니다. 3. 태권도 출전 제한에 대하여
한 나라에 4명까지만 출전을 허용한다. 그래서 메달밭에서 최고 4개의 금메달밖에 딸 수 없다. 이것도 약소국의 서름인가요? 태권도는 금메달이 8개 중 한국이 2개, 25%, 유도는 12개 중 일본이 8개, 67%, 육상은 40개 중 미국이 17개, 43%, 수영은 57개 중 미국이 29개, 51%입니다. 도대체 누가 삭슬이 하는 겁니까? 아마 어른들은 머리가 복잡하니까 차라리 초등학생한테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권도 관계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메달 숫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지구촌 곳곳에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예로 양궁이나 태권도 경기에 참가한 각국의 감독이 누구인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뿌듯한 일 아닙니까? 중국이 태권도 대신 우슈로 바꾼다 하더라도 뿌린 씨앗이 어디 갑니까? 뿌리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4. 마라톤에 대하여 몬주익의 감동을 다시 느끼기 위해 오는 잠 쫓으며 힘들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감동 지금도 생생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너무도 대견스러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이봉주 선수가 그 감동을 다시 전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지만 보고 싶은 얼굴을 왜 그렇게 화면에 잡히지 않는지 그나마 소식을 전해주는 아나운서의 멘트를 통하여 들어야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그동안 이봉주 선수의 훈련 과정을 소개한 신문 기사를 떠올리며 막판 스퍼트로 치고 올라 올 것이라는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37km 지점을 통과할 즈음에 줄곧 선두를 달리던 선수에게 웬 괴한? 이 글을 덮쳐 인도의 관중석으로 밀고 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오토바이 경찰과 관중들에 의해 다시 정상 레이스로 돌아오긴 했으나 이미 페이스를 잃고 있었습니다. 결국 리마 선수는 고린 지점을 얼마 두지 않고 3위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고 3위로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4년의 인고 끝에 금메달을 목전에 두고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에 희생양이 되어 선두를 놓친 선수가 관중들에게 지친 모습은커녕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입맞춤하는 모습에 그만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몬주익의 재현은 아닐지라도 저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5. 탁구와 유도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값진 메달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양궁이나 태권도는 워낙 국내 선수층이 두텁고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메달 따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이니 당연시 되는 점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탁구와 유도, 수영과 육상입니다. 정말 탁구와 유도는 어려운 여건에서 일구어낸 역작입니다. 또 두 선수, 이원희, 유승민의 실력이 차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감이라고 할 만큼 출중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일본과 중국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데 비해 수영과 육상에서의 가능성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일본과 중국의 성적을 보면서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 조그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6. 아름다운 패자에 대하여 2004년 5월 4일 K노트에 저는 이 땅엔 진정 아름다운 패배와 패자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아름다운 패자를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양궁 개인전에서 윤미진 선수에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8강전에서 윤미진 선수는 대만 선수에게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이자 개인조 편성에서 최고의 점수로 당당히 1위로 올라온 윤 선수가 어이없게 탈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미진 선수는 너무나 담담한 표정으로 사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되는가 하며 감탄하면서 한편으론 승자에게 예쁜 얼굴로 살짝 미소를 띄워주었으면 세계 1인자를 누른 상대 선수는 얼마나 좋아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저에게 부끄러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체조의 양태영 선수가 귀국하여 해단식하는 자리에까지 끝까지 동메달을 목에 걸지 않고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양 선수에게는 안 되었지만 차라리 금메달 못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개인 사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환한 모습에 강초연이 그립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저를 화나게까지 합니다.
수요일 저녁 뉴스 추적 시간에 KBS, MBC 모 국회의원님께서 나와 한국 스포츠 외교를 질타하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망과 비아냥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외 출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IOC 위원인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번이라도 아테네에 와서 올림픽 위원장이나 국제체조협회 회장을 만나 얘기만 좀 해주어서도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또 남의 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무얼 하셨나요? 태릉 선수촌에 한 번 방문하여 얼굴 내밀면서 매스컴 탁이나 하였지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아테네 올림픽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하신 일이 뭐 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뉴스 중에 한 번도 들은 적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삼성 스포츠단에서 딴 메달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종목들이 인기 종목입니까? 실익도 없는 종목을 꾸준히 투자하고 선수들을 육성하면서 길러낸 결과 아닙니까? 양태영 선수에게 동메달 대신 금메달 달아주는 것이 스포츠 외교인가요? 심판도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3명 전원이 무심한 것은 실수라기엔 석연치 않습니다만 그건 IOC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지 동을 금으로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렘은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마 금메달이 역사의 기록에서나 그에게나 5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쇼트트랙의 오노처럼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아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양보하였다는 기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포렘이 심판 3명 전원이 오심이었다는 객관적 판단을 인정하고 양태영에게 양보하였다면 아마 올림픽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개인적으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대외적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매스컴은 그의 대단한 결단을 대서특필하였을 것입니다. 마라토너 리마를 보세요.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은메달리스트 김대은이 양태영에게 은을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동이 은이 된 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마냥 흐뭇하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7. 메달 순위에 대하여 이번 올림픽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메달 순위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문대성 선수가 마지막 금메달을 따면서 한국이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정도의 보도였지요. 88 올림픽 때 유독 메달 순위에 따른 국가 순위를 강조하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지요. 저는 아주 바람직한 보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 간의 현실 세계에서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지만 사실 실력은 백지 한 장 차이가 아닌가요? 사람들이 더 많은 메달을 따기 위해 금, 은, 동에 엄청난 차이를 두고 물질적 혜택과 명예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뭐 0.001초, 0.01점 차이는 그날의 선수 컨디션에 따라 차이 나는 점수 아닙니까? 최근에는 금메달 순으로 국가 순위를 매기지 않고 전체 메달 수를 기준으로 국가 순위를 매기는 나라도 있다고 하던데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인구수와 국민 총생산량, GDP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52위인 바하마가 1위, 1위인 미국이 34위, 2위인 중국은 53위, 9위인 한국은 23위로 평가되었으며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57위, 일본은 52위, 한국은 31위였다. 숫자놀이 마법보다 값어치에 비중을 둔 평가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참에 국가 순위를 매기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 승자에 대하여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금메달을 딴 선수는 아깝게 금메달을 놓친 패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코치나 감독을 향해 달려가며 부둥켜 안고 기쁨을 만끽한 다음 상대 선수와 악수를 하고 경기장을 떠납니다. 그것도 승부가 극적일 때는 더욱 가관입니다. 패자에게 먼저 악수를 하고 기쁨을 누려도 늦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금메달을 놓친 것도 아쉬운데 승자의 축배를 보고서 악수를 나누어야 하니 그 순간이 비록 짧다 하더라도 패자는 한없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 올림픽 때에는 우리 선수들만이라도 승리의 축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 패자에게 먼저 악수를 나누었으면 합니다.